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댓 탈북 사연. 눈발이 날리는 새벽, 화물열차 바퀴에서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철수와 딸 혜진, 두 사람은 지금 움직이는 열차 아래 쇠빔 사이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바퀴까지 거리는 30cm. 기침 한 번, 재채기 한 번이면 그대로 잘려나가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녀는 지금 이 순간 나라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이런 곳에 매달리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1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조사했던 철도 보수, 노동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실화 기반 탈북 사건입니다. 인물과 장소는 보호를 위해 각색했지만 열차 아래에 몸을 묻고 국경을 넘는 탈출은 실제로 존재했던 방식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탈북민들의 기록,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이제 이 부녀가 왜 저 철 밑에 매달렸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한국과 해외 중 어디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는 국경 근처 철도 보수반 팀장으로 20년을 일했습니다. 배급이 중단되고 가족은 굶주렸습니다. 딸 혜진은 도시락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공개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군사학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당신 집안 성분이 낮습니다. 조부가 월남한 기록이 있습니다. 3대가 낙인 찍혀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엔 내 새끼가 설 자리가 없구나. 보수반 점검 중이었습니다. 중국행 화물열차가 지나갔습니다.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저 밑에 매달려간 놈 있다더라. 살아있으면 지금쯤 돼지고기 먹고 있겠지. 철수의 시선이 열차 하부 구조에 꽂혔습니다. 바퀴와 프레임 사이 공간, 고정 볼트, 철빔 간격. 20년 동안 철길만 봐온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계산되어 보였습니다. 가능하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라도 데려가세요. 학교 이제 못 다녀요.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녀 둘만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배 노동자 윤기는 처음에 겁을 먹었습니다. 형님, 그건 미쳤습니다. 걸리면 우리 가족까지. 하지만 며칠 뒤 윤기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형님, 디사 구간 2번 화물. 검사 약하고 속도 느립니다. 새벽 2시 30분 통과합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그들 세계에선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윤기도 이제 공범이 된 것입니다. 철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철빔 간격을 종이에 그려 딸과 연습했습니다. 혜진아, 팔을 이렇게 구부려. 다리는 이렇게 감아. 절대 몸을 움직이면 안 된다. 기침도 재채기도 신음도 안 돼.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두꺼운 천 조각을 여러 겹 겹쳐서 줄을 구했습니다. 튼튼한 마줄을, 몸을 고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물을 작은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에게 고장난 손목시계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시간을 맞춰 기다리게. 너희 시간으로. 새벽 2시.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철수와 혜진은 철길 옆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열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윤기가 나타났습니다. 형님, 경비병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5분이 기회입니다. 여기까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악수 대신 포옹했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시속 약 10km. 철수가 먼저 뛰었습니다. 열차 옆을 따라 달리며 하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이다. 딸을 먼저 올렸습니다. 혜진의 몸이 철빔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줄로 딸의 허리를 감았습니다. 2번, 3번 단단히. 혜진아,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아버지를 믿어. 철수도 뒤집힌 자세로 매달렸습니다. 등이 프레임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 딸의 발끝이 바퀴와 너무 가까웠습니다. 30cm도 안 되는 거리.
철수가 자신의 몸을 비틀어 딸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손전등 빛이 프레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경비병의 일상적인 점검. 하지만 철수와 혜진에게는 생사가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딸 장갑에서 볼트 하나가 떨어지려다 멈췄습니다. 땡그랑 소리만 나도 끝이었습니다. 군인이 철제 프레임을 발로 찼습니다. 점검하는 소리. 쾅, 쾅. 철수의 등에서 5cm 떨어진 곳. 혜진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6초의 정적. 연것 같은 6초. 군인이 욕설을 내뱉으며 걸어갔습니다. 추운데 빨리 끝내자. 열차가 서서히 출발했습니다. 덜컹.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기침 한 번, 신음 한 번만 내도 끝나는 겁니다. 이 시간을 그렇게 매달려 가야 했습니다. 열차가 속력을 냈습니다. 시속 40km.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이 섞였습니다. 철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줄이 단단한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혜진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였습니다.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혜진아, 조금만 참아.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20분. 철수의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풀 수 없었습니다. 딸의 몸을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줄이 있었지만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국경 초소가 가까워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 냄새를 맡는 소리. 철수는 딸에게 눈짓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 숨소리도 죽여. 열차가 멈췄습니다. 검문이었습니다.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 확인. 이상무. 발소리. 군화가 철길 위를 걸어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퀴를 점검하는 소리. 군인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전등이 딸의 얼굴 바로 근처를 스쳤습니다. 10cm 거리.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철수는 기도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군인이 프레임 아래를 보려는 듯 더 허리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딸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그때 상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너무 춥다. 빨리 보내. 화물 이상 없으면 통과시켜. 군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상무. 열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 철교였습니다. 아래로 강물 흐르는 소리, 얼음이 깨지는 소리, 열차가 흔들렸습니다. 다리가 낡았습니다. 덜컹거렸습니다. 철수는 딸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혜진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다 왔다. 우리 다 왔어.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 검문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40분, 50분, 1시간. 철수의 팔에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1시간 30분. 철수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딸을 봤습니다. 혜진의 눈이 감겼다 떠졌다 반복했습니다. 의식을 잃으면 안 됐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철수가 속삭이며 딸을 흔들었습니다. 혜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 거의 다 왔어.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열차의 속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알았습니다. 화물 정류장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지금 내려야 했습니다. 더 가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시속 30km였습니다.
이 속도로 뛰어내리면 다칠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기다렸습니다. 20km, 15km, 지금이다. 혜진아, 준비해. 내가 셋을 세면 동시에 뛴다. 알았지?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철수가 줄을 풀었습니다. 둘, 몸을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셋, 둘이 동시에 몸을 던졌습니다. 눈 덮인 둔덕으로 착지, 구르기, 철수가 딸을 감쌌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멈췄습니다. 열차는 멀어지며 불빛만 남았습니다. 둘은 눈 속에 누워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북한 측에서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군가 신고했거나 아니면 전기 순찰이었을 것입니다. 트럭 엔진 소리, 개 짖는 소리, 철수가 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혜진아. 빨리. 혜진이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리가 안 움직여요. 안 돼. 움직여야 돼. 철수가 딸을 업었습니다. 갈대밭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추격조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철수는 수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 혜진을 안고 물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손전등이 갈대밭을 훑었습니다. 개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물 때문에 냄새를 잃었습니다. 군인들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추운데 어딜 갔겠어. 계속 찾아.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철수와 혜진은 물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0분 뒤 트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철수가 딸을 끌어올렸습니다. 혜진아, 일어나. 가야 돼. 혜진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철수가 딸을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북쪽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됐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1시간을 걸었습니다. 폐창고가 보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혜진을 내려놓고 딸의 몸을 문질렀습니다. 체온을 높이기 위해. 혜진아, 혜진아. 혜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살았어. 우리 살았어. 철수가 울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사람이 그날 밤 처음 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철수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윤기가 연락했습니다. 형님이 오실 거라고. 박성호였습니다. 윤기가 미리 연락을 취해둔 사람. 철길에서 철길로만 살았겠지. 이제는 사람이 가는 길로 가봅시다. 박성호는 옷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옷, 뜨거운 물. 여기서 오늘 밤 쉬세요. 내일 밤에 이동합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 돌지만 제가 길을 압니다. 중국에서 제3국까지의 여정은 몇 달이 걸렸습니다. 박성호의 도움으로 첫 번째 은신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브로커. 공안 단속을 피해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었습니다. 산길을 걸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한 번은 브로커에게 속았습니다. 한국까지 데려다 주겠다. 하지만 돈을 뺏고 사라졌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정보를 나눴습니다. 몽골로 가라. 대사관이 있다. 버스를 탔습니다. 화물칸에 숨었습니다. 검문을 피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순간 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혜진을 두 손으로 안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두 손으로. 열차에 매달렸을 때는 줄로 묶었던 그 손으로. 현재 철수는 서울에서 지하철 선로 보수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철길을 만지며 살고 있습니다. 혜진은 대학에서 철도 토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손목 시계는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북에 남겨진 어머니와 오빠를 기억하기 위해. 이 부녀의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한 현실입니다. 열차 아래 30cm 그곳에서 자유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실화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